유산을 다 줬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부모의 한숨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내 새끼 잘 되라고, 편히 살라고 아낌없이 건넸습니다.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이제 너희가 편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뭘까요? 전화 한 통 없는 자식. 부모를 짐처럼 여기는 눈빛. 텅 빈 통장과 병든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울며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건 이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준 부모의 60% 이상이 오히려 자식과 멀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바빠서 못 가요. 외롭다고 해도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새 차 뽑고 여행 가고 명품 사는 건 잘도 합니다. 그 돈 바로 부모가 준 유산으로요. 이걸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불입니까? 아닙니다. 배신입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가족의 정 소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주도권 없는 부모의 마지막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왜 살아있을 때 유산을 쉽게 넘기면 안 되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줘도 주도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 마지막 설계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당연했습니다. 나는 다 자식 줄 거야. 줄 게 있어야 부모 노릇하지. 자식이 든든해야 내 노후도 편하지. 하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줘도 조심해서 줘야 해. 다 주면 끝이야. 나는 그냥 퇴장당하는 거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 주면 내가 사라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박순애 씨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결혼을 앞둔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줬습니다. 신혼집 필요하잖아. 엄마가 살던 집 내 이름으로 해줄게. 명예 이전이 끝나고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죠. 처음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지내요, 어머님.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신혼집인데 따로 계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여긴 이제 제 집이잖아요. 우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결국 박순애 씨는 집을 나와 고시원 같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남긴 한마디.
명예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는 갑자기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고마움보다 거리감이 먼저 옵니다. 부모는 고마울 거라 생각하며 줍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 받았다고 느끼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가족 관계 전문가들은 이걸 심리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 관계가 끝났다고 여기는 심리입니다. 최근 5년간 가족 상담 센터 통계에 따르면 미리 유산을 증여한 뒤 자녀와 관계가 악화됐다는 부모가 57%에 달합니다. 절반 이상이 주고 나서 사이가 더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약해졌을 때 진심이 드러납니다. 몸이 아프면 그때 비로소 자식의 마음이 보입니다. 처음엔 걱정 마세요 라던 목소리가 점점 변합니다. 형이 집 받았잖아. 그럼 엄마 모시는 건 형이 해야죠.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왜 돌봐야 하죠?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부모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자식이 여러 명이면 책임은 미루고 도움은 아무도 안 하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법적으로는 넘겼지만 마음은 그대로일 때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의는 내 걸로 해줄게. 그래도 여긴 내가 사는 집이야. 예금은 줄게.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땐 쓸 수 있어야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넘기는 순간 그건 자식의 재산이 됩니다. 부모는 여전히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 괴리 속에서 갈등은 깊어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압니다. 끝까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쓸 건 내가 쓴다. 필요하면 도와주되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줄 건 주더라도 조건과 순서는 내가 정한다. 이것이 요즘 부모들이 유산을 함부로 넘기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샵 1.3 조건부 증여, 사랑에 책임을 더하는 방법. 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주는 건 위험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엔 망설입니다. 내 자식인데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마음 상하면 어쩌나? 맞습니다. 부모 마음엔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자식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조건 정해 두세요. 그래야 서로 오해 없어요.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본인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증여의 시작입니다. 수 있는 것들. 조건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병원 가는 날엔 동행해 주기.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들르기. 명절엔 꼭 함께 식사하기. 위급할 때 연락이 닿도록 하기. 돌봄이 필요하면 책임지기. 이렇게 문서로 남기고 공증까지 받으면 법적 효력까지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정이 있으면 말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말로만 하면 나중엔 그 정이 상처로 돌아옵니다. 너 왜 이렇게 하니? 엄마, 그런 줄 몰랐지. 받고 나서 달라지는 건 그때 가서야 알게 됩니다. 조건부 계약서 한 장이
그 상처를 막아줍니다. 샵샵 2점 공증 유언장 말보다 강한 한 장의 문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정리해놨어.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말로만 해두면 그게 오히려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1. 서울의 한 상담 센터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새 자녀를 둔 78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 셋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텐 집 준다 그랬잖아. 아니야, 나한텐 아파트 얘기 안 했어. 장남이니까 내가 받아야지. 서로 말만 다르고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갔고 그 싸움은 지금까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언장의 함정. 나는 직접 써놨으니 괜찮아. 그런데 자필 유언장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날짜, 전부 손글씨로 작성. 서명 필수. 복사본, 타이핑, 녹음본, 증인 없는 건 무효. 조금만 형식이 어긋나도 법적 효력이 사라집니다. 결국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유언장, 공증 유언장은 법무사나 공증인의 입회하에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로 작성합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왜 남기는지까지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50%, 딸과 막내에게는 각각 25%씩. 예금은 병원비 장례비로 먼저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함께 남기기. 요즘 부모님들은 재산뿐 아니라 감정도 함께 씁니다. 큰아들, 엄마 병간호하며 늘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 집은 그래서 내게 준다. 셋 다 공평하게 생각했다. 이건 내 유산이자 마지막 마음이다. 그 한 문장이 돈보다 강한 울타리가 됩니다. 샵 3점 신탁 자산은 맡기고 내 자리는 지키는 법. 혹시 이런 걱정 해보셨나요? 내가 쓰러지면 그 다음은 누가 내 돈을 관리하지? 치매라도 오면 내 통장 자식이 다 가져가면 어쩌지? 명의만 넘겼다가 나만 내쫓기면 어쩌나? 순간 신탁은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중산층, 평범한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씁니다. 이유는 하나, 내 뜻대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매달 100만 원씩만 인출. 사망 후 집은 자녀 셋에게 433 비율로 분배. 치매가 오면 지정한 대리인만 자산 운용. 조건을 정해두면 누구도 멋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큰 장점. 신탁의 핵심은 자식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유산을 미리 넘기면 자식이 내 뜻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마 건데 내가 먼저 좀 써도 되겠지. 그 집 형이 받기로 한 거 아니야? 아직 살아있는데도 서로 나눌 생각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은 이를 원천 차단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댈 수 없습니다. 신탁 비용은 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단순 금전 신탁 10만 150만 원. 부동산 포함 복합 신탁 20만 300만 원. 운영 수수료 별도
은행, 신탁사,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예금, 집 한 채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샵샵 세 가지 전략, 이렇게 쓰면 됩니다. 조건부 증여, 공증 유언장, 신탁. 모두 좋은 방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자녀와 관계는 좋지만 책임감이 부족할 때 조건부 증여. 관계는 괜찮지만 혹시 받기만 하고 끝이 될까 걱정된다면 조건부 증여가 적합합니다. 사랑을 주되 그 사랑이 책임과 함께 이어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녀 간 사이가 예민하거나 상속이 복잡할 때 공증 유언장, 형제 간 갈등이 예상되거나 재산 구조가 복잡하다면 말보다 강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받을지 부모의 뜻을 명확히 남기는 것. 이게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 악화나 돌발 상황이 걱정될 때 신탁, 치매, 중풍, 사고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면 신탁이 답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도 떠난 뒤에도 조건대로만 집행되기 때문에 내 뜻이 끝까지 지켜집니다. 쓰면 더 강력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만 쓰는 것보다 조합하면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 증여로 일부 재산을 미리 주고 나머지는 공증 유언장으로 남기고 돌발 상황 대비는 신탁으로 묶는 식입니다. 샵샵 내 삶에 적용하는 5단계 준비 방법.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천 방법을 모르면 의미 없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5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자산 지도 그리기. 먼저 내가 가진 재산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합니다. 부동산, 집, 땅, 상가 등 주소와 명예, 금융자산, 예금, 적금, 보험, 증권, 연금, 부채, 대출, 보증, 신용카드 사용 여부. 한 장에 깔끔하게 정리하면 조건부 증여, 유언장, 신탁 설계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요즘은 토스, 뱅크샐러드 같은 앱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과 돌봄 가능성 점검. 재산보다 먼저 챙길 건 내 몸과 마음입니다. 현재 복용약, 병력, 진단 기록, 치매 가족력 여부, 병원 동행 가능한 사람 목록. 건강이 무너지면 재산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신탁 설계 시 돌봄 플랜을 함께 포함시키는 이유입니다. 유언 초안 작성. 종이 한 장 꺼내 이렇게 써보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지, 꼭 지켜줬으면 하는 가치 기준, 장래간병에 대한 내 생각. 예. 이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 아플 때마다 곁을 지켜줬다. 간병비는 예금에서 처리하되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장례는 간소하게, 부의금은 기부한다. 이 초안이 유언장과 신탁 설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전문가와 상담, 스케줄 잡히기. 혼자서 모든 걸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할 위험이 큽니다. 전문가 상담 한 번이면 절반은 해결됩니다. 공증 유언장 법무사 또는 공증인 상담. 비용 2,050만 원. 조건부 증여, 변호사 공증센터 상담.
신탁계약시중은행 PB센터 신탁 전문기관 비용 10만 300만 원 상담 전 자산 목록과 마음의 유언 초안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요즘은 지자체 복지센터에서도 상속신탁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꼭 확인해 보세요. 대화하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엄마가 너희한테 뭘 어떻게 주고 싶은지 생각해 봤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삶도 지키고 싶어서 정리를 해 두려고 한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덧붙입니다. 내가 다 줄 수도 있지만 그 대신 나도 부탁이 있다. 우리 관계가 이 일로 흔들리는 건 원치 않는다. 조건을 적는 게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장치임을 차분히 설명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 5단계를 실천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체크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실행 전 꼭 점검해야 할 5가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구멍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노후 생활의 우선순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어디서 누구와 살고 싶은가? 돌봄이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은가? 병원, 요양원, 재가 서비스 중 내 선택은? 장기 요양보험 신청은 고려했는가? 이 질문의 답이 재정 계획과 자산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자산 구조 점검.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닌가요? 집은 있지만 현금이 거의 없다. 임대 수입은 있지만 불안정하다. 미리 증여해버려서 쓸 돈이 없다. 부동산에만 자산이 몰려 있다. 이 경우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도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필수 3종 세트 준비. 신탁 생전부터 자산 관리, 상황 변화 시 뜻 유지. 유언장 사후 재산 분쟁 방지. 사전 의료 의향서 연명 치료 여부. 내 의지 명확히 남기기. 3가지 모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간병 플랜 마련.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간병인은 쓸 것인가? 자녀에게 부탁할 것인가? 요양병원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결정을 맡을 것인가? 돌봄 설계가 없으면 자식도 본인도 지칩니다. 내 뜻을 지켜줄 사람 지적. 서류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신탁 수탁자, 유언 집행자, 의료 결정 대리인, 위임장 수령자. 누가 내 뜻을 대신 전하고 실행할지 이름부터 적어보세요. 샵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때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며 버텼습니다. 기쁨도 눈물도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써도 됩니다. 단단한 준비는 결국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내 삶의 마지막 챕터를 내 손으로 연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 내 품격, 내 주도권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아직 멀쩡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예고 없는 건강의 붕괴. 그때가 되어서야 마음을 먹는다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조건부 증여로 사랑의 책임을 더하고 공증유언장으로 내 뜻을 문서로 남기고 신탁으로 살아있는 동안도 떠난 뒤에도 내 자산과 의지를 지키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치와 철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부모님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지막 장이 당당하고 빛나기를 기원합니다.